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대봉아빠 은무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제 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좋은 영상 만들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나가시지 마시고요. 오늘 주제에 대해서 바로 설명드릴게요. 오늘은 임신 3개월 9주에서 12주차 사이에 태아의 발달과 엄마 몸의 변화, 그리고 이달의 건강 수치, 그리고 이달의 정기 검진, 이렇게 해서 총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영상 가보시죠. 임신 3개월 9주에서 12주차, 이 시기에 태아의 몸무게는 약 20g 정도가 되는데요. 이 시기에는 자궁이 커지면서 서서히 몸의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초기 유산의 80%가 이 시기에 일어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고 모든 면에서 안정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고요. 궁금하셨던 점이 모두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인 태아의 성장 발달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기에는 얼굴에 윤곽이 잡히기 시작하고 팔, 다리의 구분이 확실해져서 점점 사람의 형태에 가까워지기 시작하는데요. 자, 이쪽 하단에 보시면 저희 대봉이의 초음파 첨부하겠습니다. 이 시기에는 태아의 얼굴 윤곽이 잡히기 시작하고 팔, 다리의 구분이 확실해져서 점점 사람의 형태를 갖추게 되는데요. 눈동자와 눈꺼풀도 발달하게 되고 코, 입술, 턱, 뺨의 근육이 발달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목구비가 뚜렷해지고 팔, 다리, 손목, 팔목, 손가락, 그리고 다리도 허벅지, 종아리, 발꿈치,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아이가 빨리 발달하는 시기임과 동시에 사람의 형태에 거의 완전히 근접했다고 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을 흡수하고 소변을 배설하기도 하고, 그리고 심장하고 간이 발달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장 발달 과정, 태아기가 시작됩니다. 자, 이전까지는 배아기라고 부르다가 지금에 와서는 태아기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데요. 배아기에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유해 물질에 쉽게 어떤 영향을 받지만, 이 시기에 와서는 기형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안정기에 가까워진 시기인데요. 태아기로 접어들었다는 것은 성장에 필요한 중요한 신체 기관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그 밖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 시기는 뇌세포가 폭발적으로 발달해서 임신 3개월이 되면 거의 대부분의 뇌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뇌의 모양은 태어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발달을 거듭한다고 해요. 그리고 탯줄이 완성되어서 양수 안을 자유롭게 떠다니고 피부에 무언가 닿으면 촉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예민하게 발달한다고 하는데요. 이때 손가락 끝에 미세한 지문이 만들어지고 외성기가 발달하기 때문에 남녀 생식기에 차이가 나타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이제는 우리 아이가 배아기에서 태아기를 거친 만큼 완전한 사람의 형태를 갖추게 되는데요. 이렇게 태아가 사람의 형태에 가까워진 만큼 엄마 몸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희 아내도 그랬지만 모든 임산부 분들이 이 시기에 굉장히 궁금한 게 많으시더라고요. 책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것을 검색하고 또 궁금해하고, 이런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인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양한 정보들을 정리해 놓을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서 꼭 좋은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두 번째 주제인 엄마 몸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엄마의 허리선이 변합니다. 자궁의 크기가 요 어른 주먹만한 크기가 되기 때문에 자궁과 직장을 압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변이 자주 마렵다던가 아니면 가스가 많이 나오면서 변비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배가 눈에 띄게 부른 시기가 아닐 거예요. 내가 임신을 한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배가 이렇게 눈에 띄게 부른 상태가 아니지만, 그 아랫배에 이렇게 손을 대보면 단단하면서 조금은 부푼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게 바로 요 어른만한 크기가 된 자궁입니다. 사람에 따라 기존에 입던 바지가 꼭 끼거나 불편할 정도로 허리가 굵어진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이게 전부 다 임신에 따른 엄마 몸의 변화니까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조금은 편안한 마음을 갖고 몸의 변화를 체크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유방이 부풀고 분비물이 생기는 시기입니다. 유방이 단단하게 부풀어 오르면서
옷에 스치기만 해도 굉장한 통증을 느끼기도 하거든요. 저희 아내 같은 경우도 이 시기에 계속 가슴이 아프다면서 굉장히 불편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입던 그런 작은 사이즈, 그러니까 몸에 원래 맞던 속옷들이 좀 안 맞기 시작하는 시기가 이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이 통증을 느끼면서 간혹 덩어리가 만져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호르몬 작용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륜이 짙은 암갈색으로 색깔이 바뀌게 되고 유륜선이 돌출하게 되고 기름 성분의 분비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는 유두를 부드럽고 유연하게 해줌으로써 태어날 아기에게 젖을 먹이기에 적합한 그런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엄마 몸이 변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청결을 유지하시고 속옷이 꽉 낀다면 조금 큰 사이즈의 속옷을 착용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로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해지게 돼요. 마치 생리하기 전 증세와 비슷한 그런 감정 기복이라고 하는데,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화가 난다거나 우울해한다거나 눈물을 많이 보인다거나 이렇게 심한 감정 기복은 보이지 않았는데 약간의 불안 증세를 좀 보였던 것 같아요. 내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내 뱃속에 아이가 있긴 한데 외적으로 변화가 없다 보니까 잘 있나? 건강한가? 이런 정도의 약간 불안 증세를 보였던 것 같은데, 이런 모든 증상들은 사실 호르몬이 왕성하게 분비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항상 마음과 몸의 상태를 조금 편하게 가지시려고 노력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아빠들은 가장 중요하게 이 시기에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엄마의 감정 상태를 체크하고 멘탈 케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시기를 잘 겪은 아내에게 물어보니까 뭐 어떻게 뭘 해라, 뭘 해달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내가 하는 말을 조금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이렇게 이야기만 들어줘도 감정 기복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조금 기복이 심하고 힘들어하고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이래도 옆에서 말 한마디 들어주는 그런 자상한 남편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내가 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 네 번째, 질 분비물이 늘어납니다. 자궁 경부의 내분비샘 기능이 임신 전보다 활발해지면서 질벽과 자궁 입구가 부드러워지면서 분비물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분비물이 좀 투명한 색이나 다망색 정도 되는 거라면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분비물에서 냄새가 난다거나 진노랑 붉은색, 연녹색을 띠면서 약간 가려움증을 동반한다면 이것은 질염일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바로 병원에 가서 의사와 상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신 3개월 이 시기까지 엄마의 외적으로 보이는 그런 것들이 큰 변화가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그 임신 사실에 대해서 크게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12주까지는 굉장히 유산 시기가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심신의 안정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임을 잊지 마시고요. 엄마도 엄마 몸을 잘 보살피고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옆에서 우리 아빠들이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좀 체크를 해보고 자료들도 찾아보고 검색도 하고 하면서 엄마가 불안해하지 않게 잘 케어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큰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는 바로 이달의 건강수칙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소변이 자주 마렵고 변비 증세가 있다고. 이 변비 증세 같은 경우는 자궁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임신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좋은 식습관을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변비를 예방하기 위해서 규칙적인 식사와 그리고 배변 습관을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섬유질을 풍부하게 섭취하는 게 이 변비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소나 과일들을 드셔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 채소나 과일들을 섭취하는 방법들은 상당히 다양하죠. 뭐 그냥 먹을 수도 있겠고, 갈거나 짜서 먹을 수 있겠고, 아니면 우리 시중에서 흔히 판매하는 과채 주스, 과일 주스 이런 걸로 섭취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가장 좋은 섭취 방법은 과일 자체를 그냥 씹어 먹는 것입니다. 그 섬유질 파괴나 영양소 파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는데요. 갈거나 짜거나 했을 경우에는 이 섬유질이 상당 부분 파괴되기 때문에 이렇게 섬유질 섭취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판되는 주스 같은 경우는 당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다량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강수칙, 비타민 섭취에 신경 써라. 자, 비타민 A, 비타민 B1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K 이런 것들을 섭취에 신경 써 주셔야 되는데요. 물론 다양한 비타민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이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비타민 A 같은 경우는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비타민 B1 같은 경우는 신경기능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칼슘과 인의 흡수와 뼈의 발육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E 같은 경우는 근육의 수축을 방지해주고 비타민 K 같은 경우는 혈액 응고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합니다. 이러한 비타민들은 산모의 건강에도 중요한 기능을 하지만 태아의 골격과 근육이 형성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양소거든요. 이런 것들은 체내에서 생성되지 못하고 오직 식품으로만 섭취를 하는 것이 가능한데 비타민제를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변비 예방이나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서는 이렇게 다양하게 식품으로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거든요. 이런 식품들은 제가 나중에 또 따로 정리를 해서 임산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들로 정리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 다양하게 섭취하세요. 알겠죠? 자, 이달의 건강수칙 세 번째, 알코올, 카페인, 약물 복용은 피한다. 자, 이 시기는 배아기에서 태아기로 넘어오면서 급격한 세포 변화로 인해서 빠르게 사람의 형상을 갖춰나가는 시기인데요. 이렇듯 급격한 변화를 태아가 견디는 중이기 때문에 이 시기는 유산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기형아 발생 확률이 굉장히 높은 시기입니다. 때문에 임산부가 이렇게 받아들인 물질은 1시간 내로 태아에게 전달되는데 알코올, 카페인, 의약품 성분 이런 것들은 태아에게 치명적인 이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고요. 특히 니코틴, X선 촬영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될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건강수칙 네 번째, 면 100%로 된 흰 속옷을 입어라. 이 부분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질 분비물에 의해서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악취나 이런 것들, 분비물의 색깔로 확인할 수 있는 질염뿐만 아니라 이 시기는 아까도 계속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유산이 굉장히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혹시나 혈액이 발견된다면은 유산일 가능성이 굉장히 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비물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얀색 속옷을 입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태 파악이 용이하게 면 100%로 된 흰 속옷을 입어주시는 걸 당부드립니다. 이달의 건강수칙 다섯 번째, 유산하기 쉬운 시기이기 때문에 행동에 각별히 주의해라. 제가 8주차 때도 이렇게 사람 많은 곳을 피하고 기타 등등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기에 산모들이 배가 아직 부르지 않기 때문에 임신 전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임신 사실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몸을 격렬하게 움직인다거나 아니면 배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행동들을 한다거나 아니면 넘어지기 쉬운 행동을 한다거나 또 허리를 구부려서 배에 강한 압박을 준다거나 오래 서 있거나 이런 것들은 위험한 행동들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내가 임산부구나 라고 자각하시고 행동에 제약을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 시기에 아랫배의 통증과 함께 출혈이 발생하게 되면 유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바로 병원을 방문해서 의사와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전에 유산을 경험하셨던 분이라면 유산 재발 확률이 15%나 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은 임신 3개월, 9주에서 12주 사이에 태아의 성장 발달,
엄마의 몸의 변화, 그리고 이달의 건강 수칙, 이달의 정기 검진에 대해서 얘기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제가 개월수나 주차별로 자료를 정리해 나갈 때 동일한 포맷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요 모든 내용들은 제가 내용 더보기에 내용은 첨부해 둘 거고, 댓글에 보시면 시간대별로 제가 뭘 말씀드리고 있는지 하나하나 다 적어서 드릴 테니까 궁금하거나 필요한 내용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과 타임테이블 체크하셔서 필요한 내용만 쏙쏙 가져가서 모든 궁금증이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됐거나 공감이 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내용이나 또 제가 놓치고 갔던 부분들이 있다면 아래쪽에 댓글로 달아주세요. 같이 피드백을 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소통을 하고 싶습니다. 자, 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은 조금 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대봉아빠였습니다.